구매 대행 과정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냥 유사하죠. 과정은 뭐 동대문의 사입삼촌이라든가 그 동대문에서 사입을 할 때 사입삼촌을 거치듯이 그냥 사입삼촌의 역할이 물건을 픽업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건품하고 매장이 아니잖아요. 동대문 매장이 아니잖아요. 매장하고 사입삼촌하고 다른 거죠. 이제 구매 대행은 매장이 아니라 그 사입삼촌 그 역할인 거죠. 뭐 제품은 뭐 도매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소매로 구매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냥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뭐 그들이 주장하는 공장 거래, 자체 제작, 특수 라인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현지 구매 대행업자들 간의 이제 수준 차이가 이제 나는 이유가 2010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부터 그 구매 대행을 했느냐 그 이후로 구매 대행을 했느냐 그냥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마 2010년 이전부터 구매 대행을 했던 분들이라면 상당수의 공장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단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광주 쪽에도 2010년을 기해 가지고는 공장들이 다 숨었죠. 자취를 감췄죠. 기존에는 매장들이 매장들이 아니라 매장도 있었고 그 옆에는 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해가지고 같이 매장들하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공장이다 언제든지 방문해라. 뭐 직접 가갖고 많이들 보고 돌아가는 것도 보고 공장도 가보고 이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010년을 기회로 2010년을 기해 가지고는 다 없어졌고요. 그런 공장 하던 분들은 사무실을 다 접었죠. 그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작만 하는 거고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됐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사입하는 사람들은 공장을 갈 일도 만날 일도 없게 된 거죠. 다 매장 사입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10년 이전에 사입을 했던 분들은 일부 제품은 뭐 공장에서 받거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공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냥 가봤기 때문에 직접.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그냥 앞에 뭐 마트 가듯이 그냥 공장을 찾아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었던 시기였으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10년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는 매장이 있는가? 이 광고를 보다 보면은 홍보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만 아는 매장이라고 하는데 나만 아는 매장이 있을 수가 없죠. 내 매장 아닌 이상 어떻게 나만 아는 매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송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보통 특송 EMS 회원박스 핸드캐리 아마 요 네 가지가 요 네 가지로 해서 나가죠. 어떤 게 좋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시기에는 이걸로 나가고 또 어떤 시기에는 저걸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송이 가장 좋죠. 뭐 예전에는 뭐 회원박스가 가장 좋았을 때가 있고 또 EMS가 좋았을 때가 있고요. 핸드캐리는 좋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을 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을 단속하면 저쪽으로 저쪽을 단속하면 이쪽으로 이런 식인 거죠. 본인에 맞는 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업자들 말 믿고 업자들 말 듣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냥 업자들 배만 불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2022년에 적었는데요. 그 당시에 해운 배송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변한 건 없어요. 해운 배송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싸고 위험하고 싸고 저렴한 게 있는데 비싸고 위험한 거를 보내라? 결국에는 본인들 마진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는 거죠. 통관 보장이 득일까 실일까? 이건 2022년에 제가 적었는데요. 이게 통관 보장이라는 게 글쎄요.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2020년쯤에 나왔나요? 아니면 그 전에 나왔나요? 예전에는 없었죠. 뭐 2010년 중후반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통관 보장은 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요즘은 통관 보장 비용이 많이 줄었죠. 기존에는 많이 높았고 줄어든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서 아니죠. 안 걸리니까. 기존에는 그나마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걸렸으니까 비용이 높았던 거고. 뭐 기존에 2022년 제가 이 글을 적었던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수만 원에서 제품가의 10% 20%를 받았죠. 그들이. 근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10명한테 결국에는 10명한테 걷어서 5명치를 5명한테 받은 거는 뱉어내고 5명치는 먹는 그런 구조인 거죠. 뭐 이 숫자만 바뀌는 거죠. 단속이 심해지면 뭐 10명한테 걷어서 6명치는 내뱉는 거고 4명치를 먹는. 단속이 없으면 10명한테 걷어서 10명치 다 받은 거 다 먹는 거고. 본인 돈은 땡전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절대 손해가 나올 수도 없어요. 많이 받을 때는 10%에서 20%를 받죠, 제품가에. 근데 평균 검사율은 절대 10%를 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 아무리 검사율이 높다 한들 절대 손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보장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매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나는 물건을 하나만 살 거고 불안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통관 보장이 득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처음 보냈는데 하나 걸렸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처음 보내서 하나 걸려도 그 다음으로부터는 10개 20개는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비율상. 그렇기 때문에 득이 될 수가 없어요. 통관 보장이. 검사율은 제가 10%가 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검사율은 100%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물류업체에서 검사율이 10%를 넘어가면 발송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율이 10%가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보장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덧셈 뺄셈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장사의 뭐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는 비즈니스죠. 이거는 이 통관 보장이라는 게 뭐 특별한 배송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도 그냥 받아서 아무한테나 막 보내는 겁니다. 어차피 10%안 넘으니까는. 제가 보기에 굳이 통관 보장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나는 가방을 하나만 살 거다, 하나나 두 개로 끝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없어서 본인께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해볼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걸리더라도 통관 보장비라고 해서 내는 것보다 걸려서 손해 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운송 수단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가격과 안전성 때문에 사용하는 거겠죠. 굳이 위험하고 비싼 걸 쓸 일은 없겠죠. 뭐 지금 어, 특송 위주로 나가는데 특송을 이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른 것보다 안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캐리 얘기하고 해운박스 얘기하시는 업자들이 있죠. 다른 업자나 다른 그거 발송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걸 안 쓰고 이걸 쓸까요?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거는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똑같죠. 무사고 몇 년 세간자가 걸려도 빼내온다. 통관보장. 다 거짓말이죠.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A라는 사람 거를 해주고 사고가 났어요. B라는 사람 거를 또 해주고 또 사고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C라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무사고야 라고 하면 C는 앞전에 A와 B가 사고 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물류업자한테 어떤 물류업자한테 사고 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없다고 하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난 놈은 많아도 사고 난 사람은 많아도 사고 낸 놈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운송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뭐 그 사람들의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회원박스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보내는 게 맞죠. 근데 그건 알아야죠. 회원박스는 위험하다 무조건. 뭐 방법이 없으면 보내야 되지만 위험한 건 알고 보내야 된다 이거죠. 그 구매 대행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중국인은 중셀이라고 하고 한국인은 국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웃긴 거죠 이것도. 그럼 한국에 있는 중국인은 국셀인가요 중셀인가요? 중국에 있는 한국인은 국셀인가요 중셀인가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현지 매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셀러 해서 중국인 전부 다 구매 대행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인은 무조건 구매 대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현지 매장 한국인들 많아요. 매장 하시는 분들 백운상가에도.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인은 저렴하다 뭐 한국인은 비싸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는 무리죠. 본인이 이게 구매 대행을 통하는 건지 이게 매장인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글을 보다 보면은 뭐 모두 다 격추된다. 이제 그거는 본인 거가 격추되니까 다 격추된다 이런 소문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격추가 안 된다. 저 사람만 격추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넓게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은 2022년 8월 5일자 글인데요. 제가 어제 오늘 여기저기 글 보니까 어떤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뭐 격추 시즌이다. 본인 거 격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것만 격추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격추된 게 없는데.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나만 격추된 게 아니다. 이걸 어필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그
어느 하나의 한 업자, 구매자 이런 사람들만 그 보지 마시고 골고루 보셔야 돼요. 그 시장 상황을. 요즘에 보면은 뭐 일부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는 뭐 격추 시즌이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던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보면은 뭐 물류하신다는 분들인데 뭐 본인이 물류업자도 아니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중간에서 핸들링 하시는 분들인데, 본인 거가 터지면은 그냥 시장이 딱 그런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올라온 글들 보면은 본인 것만 사고 났는데 시장이 전체 그런 것 마냥, 이걸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격추된다, 요즘 격추 시즌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진짜 격추 시즌이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세관에서요, 관세사로. 그러면 그 관세사들이 다 알려줘요. 지금 격추 시즌이다. 격추 시즌이 아니라 뭐 집중 단속 기간이다. 이게 이미 다 나와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본인만 그냥 격추된 걸 가지고 그냥 그러한 공문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공문이 없더라도 유독 격추가 많이 되는 그런 시기는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 거를 비교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격추가 된다면, 단속이 된다면 그러면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요즘은 없어요. 그 단속되는 거. 그러니까 있겠죠. 단속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극히 일부라는 거죠. 거의 존재 의미조차 아리송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99%예요. 통관율이. 이거는 예전 사진을 올렸던 건데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로고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원래는 US 사진은 2013년, 2015년인데요. 똑같죠? 똑같은 건데 이게 2010년까지만 해도 로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판매 상품을 전시를 했어요. 판매 상품을 전시를 하고 달라고 하면 그 전시되어 있는 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매장은 다시 새 거를 꺼내 놓고 전시한 걸 가져가고 새 걸 꺼내 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죠. 근데 2010년을 계속 단속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로고를 빼버리고 이제 전시를 하죠. 그리고 판매하는 물건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꺼내서 주는 거고. 이거를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로고가 있었던 시절. 지금은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샘플하고 본품하고 다른데. 저 샘플들은 하나 전시해 놓으면은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놓는 거고, 본품은 소량 반복 생산이다 보니까는 계속 조금씩 디테일이나 원단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을 하는 이런 식이었죠.